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게 되는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 여러분은 어떤 거래를 가장 많이 이용하시나요? 계좌이체 서비스, 입출금 서비스, 조회 서비스 등 다양한데요. 은행의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개설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본인 명의 계좌입니다. 주로 거래하는 은행 한 곳에 계좌를 만들기도 하고 여러 은행의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본인 명의 계좌에 돈 넣어두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려 합니다.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니 오늘 영상 내용 빠짐없이 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가 있으신 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이유는 직접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은행에 예금한 모든 돈을 다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금융기관이 어떠한 이유로 파산을 한다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예금한 모든 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금한 돈을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모든 돈을 보호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금한 모든 돈을 보호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만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지급 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은행의 이자를 포함해서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은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데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원금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하나의 금융기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여러 계좌가 있고 5천만 원, 3천만 원 등 금액이 예금되어 있다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서 모든 계좌의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총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은행에 5천만 원, B은행에 5천만 원 이렇게 예금을 했고 가입한 상품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 각 은행별로 최고 5천만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도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우체국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른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통장이 있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리 가입하고 오랜 시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이 아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고 은행에서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호되지 않는 것인데요.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도 본인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신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소식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몰라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님 등 가족분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명의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나도 모르는 사이 한순간에 모두 잃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될 경우인데요. 갈수록 교묘해지는 사기 수법으로 인해 여전히 많은 분들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매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피해를 입었을 때 금액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1억 원 이상 피해를 입은 분들의 수가 증가했고
60대, 50대 연령대 분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금융사기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어디에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가 있는데요. 금융감독원과 19개 은행에서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을 이행하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19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신한, 하나우리, SC제일, 시티, 산업기업, 농협, 수협, 경남, 부산, 대구, 전북, 광주, 제주, 카카오케이, 토스입니다. 어떤 금융사고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제3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발생시킨 비대면 금융사고가 대상입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금융사고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 문자에 택배 문자 등이 전송되었고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 주소를 클릭했더니 휴대폰이 원격 제어되어 신분증 정보가 유출되고 이용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입출금 계좌 개설, 대출 실행 등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가 발생한 본인 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행은 피해 사실 및 피해 환급 금액 확인 등 사고조사 과정을 거치고 책임 분담 기준에 따른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배상 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의 상담 창구에 전화해 배상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 서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통신사기 피해 환급금 결정 내역 확인서, 수사기관 결정문 등 필수 증빙서류, 통화나 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배상 비율인데요. 신청을 통해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배상 비율을 결정할 때 이용자의 과실 여부를 고려합니다. 이용자가 휴대폰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 중요한 개인의 금융정보를 저장하진 않았는지, 사기범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는지 등 피해에 기여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알렸는지, 각종 다양한 사전 예방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여부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지연이체 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 지정 서비스, 해외 IP 차단 서비스, 고령자 지정인 알림 서비스 등을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서류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나 자료 보완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동안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 신청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소에 꼭 알고 계셔야 하는 중요한 금융 관련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제도를 이용할 일이 절대 생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배상 제도가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